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최근 3거래일 동안 나스닥 지수 30분봉 차트입니다. 먼저 화요일 밤에는 나스닥 지수가 갭 상승을 하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때 아마 러시아가 군사를 철수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장 초반에는 조금 떨어졌었지만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나스닥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실제로는 군사를 철수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강시키고 있다, 충원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끝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시초가부터 확 떨어져서 출발했었다가 장중 내내 나스닥 지수가 질질질질 아래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반등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에 나스닥 지수는 2.88%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즘 이슈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밖에 없어요. 화요일 밤에 전쟁 때문에 올랐다가 그 다음 날은 횡보했다가 그리고 좀 전에 끝난 나스닥 지수는 전쟁 때문에 떨어졌겠죠. 그래서 전쟁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분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툭툭 내뱉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오곤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very high, 수일 내에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러시아가 지금 군대를 위동하고 있고 위장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위장작전이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부터 공격을 받은 것처럼 꾸미면서 침공 구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목요일 하루 동안 한국의 코스피 지수인데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내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오후 1시쯤 장대 음봉이 한번 쭉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봉상 장대 음봉이죠. 여러분 1시면은 어떤 시간인가요? 점심 식사 딱 하고 커피 한 잔 땡기는 그 시간 아닌가요? 다들 쉬면서 커피 한 잔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바로바로 쫄아가지고 주식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속 팔았었는데요. 집중 근무 시간인 오전이나 오후에 터졌으면은 오히려 주식을 팔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들 커피를 딱 마시고 있었던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미사일을 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선제 타격을 가했다?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기사를 조금 볼까요? 러시아 매체에서 낸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 한가운데 있는데 검은색 동그라미 친 루간스크주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의 편입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90%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가 러시아한테 선제 타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바이든이 말하는 위장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마감된 시간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동부 지역 포격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반군이 먼저 공격을 했고 우크라는 대응 발표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 기사는 어제 한국 증시가 마감된 3시 반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래 코스피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어제 1조 1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6,500억 순매수, 기관은 4,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다가 다 털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떡락했기 때문에 이거 털렸다 이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증시 전체를 크게 흔들 만한 이슈인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어제 주식 이외에 다른 지표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들을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차이인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지 확대되는지 이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매파적인 연준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0.4%까지 축소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즘에는 0.5%까지 확대가 됐었죠. 연준의 덜 매파적인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 것도 있고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의 한마디 때문에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모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네요. 전쟁이 나면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더더욱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한숨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차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위기인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WTI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인플레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더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96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는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러시아가 군대를 일부 철수시켰다. 이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발생한 흐름인데요. 그리고 간밤에 바이든이 전쟁 리스크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바이든의 말발이 크게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제 바이든의 말발이 엄청 큰 악재였다면 지금쯤 국제유가는 96달러 위, 98달러 이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지금 어제 바이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꽤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국제유가의 분봉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17일, 18일 이틀 동안의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17일 새벽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네요.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쟁도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슈도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7일 새벽에 나온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타결 근접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포기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은 핵 개발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작년부터 미국과 이란은 조금씩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게. 이란 너네는 핵 개발을 포기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은 국제사회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름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리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국제유가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반대편에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유가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국제유가 차트가 쉽게 꺾일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이란과의 협상은 그냥 어느 정도 상승을 살짝 제어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외부와의 자본을 일으켜서 내부의 단결을 꾀한다. 이런 의도로 어제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매우 짧은 기간에 전쟁이 딱 끝내버리고 증시에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3월 연준회의에서 또다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고 이런 흐름이 증시에는 가장 베스트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제가 증시 상승에 베팅한다, 하락에 베팅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요. 저는 딱히 상승이나 하락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든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물러설 자리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꾸준히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제 의견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